12.6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내부의 혼란과 전국 불안을 틈타 대남 도발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움직임들이 포착됐다. 12.6 바로 다음 날인 10월 27일 북한은 정군에 폭풍 오후를 발령했다. 10월 29일 동구권을 방문 중이던 북한의 오국열 총참모장 일행은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해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했다. 12월 18일에는 당군 전원 확대 회의를 열어 군은 통일에 대비해 정치사상적 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쟁 물자의 전시 수송 대비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전쟁 물자 수송과 관련된 북한 내 모든 철도역엔 비상열차가 24시간 대기 중이었고 곡산 세포 지역에서는 차량 1000대를 동원한 군단급 훈련이 실시 중이었다. 4건의 무장공비 침투도 있었다.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내 남방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와 미군 간의 총격전이 있었다. 서울 북방 구사단 지역 한강하구로 침투하던 무장공비가 아군에 발각돼 사살됐고 무장간첩선 한 척이 경북 포항만으로 침투하다 우리 해군에 격침되기도 했다. 15사단 전방 비무장지대를 통해 난파 중이던 무장간첩과의 교전도 있었다. 열흘 동안 무려 12명의 무장간첩이 교전 중 사살됐다. 거침없는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규하 대통령께서 중동으로 떠나시던 5월 10일 오전 나는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았다. 일본 내각조사실이 보내온 첩보였는데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다. 일본 고위관리가 중국 방문 중에 북경 당국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북경 당국은 사안이 워낙 민감한 것이어서 중국을 방문 중인 일본 고위관리에게 제보해 준 것인데 일본 당국은 그 첩보를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었다고 했다. 그만큼 그 첩보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첩보의 핵심 내용은 이랬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1980년 4월 중순경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했음. 김재규 처형 시 격렬한 항의 데모가 발생해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해 남침 시기를 4월 중순경으로 예정하였음. 그러나 김재규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연기해 오던 중 5월 들어 학생과 노동자 소요 사태가 격화되자 북한은 한국 내 소요 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980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음. 보고를 받고 김 차장을 돌려보내자 온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려했던 위협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대규모 정규전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특수 8군단이 투입돼 비정규전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의 시국정국을 악용해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정도로 당시 시위 상황은 심각했다. 더구나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구체적 날짜까지 명기된 첩보여서 북한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날짜는 바로 닷새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나는 또 이 첩보가 들어오기 이틀 전 김일성이 소련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일성은 5월 8일 소련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중에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그 열흘 뒤 김일성은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남반부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 금년 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김일성이 말한 남반부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이라는 말을 접하자 그때 우리가 겪고 있던 엄청난 혼돈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의 혼란한 국내 정세를 남침의 적기로 판단한 북한이 남침 여부에 관해 후견국들의 의중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인 중국으로부터 입수된 첩보라는 점에서 특별히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책무이자 지상과제는 북한의 침략을 봉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어른은 공식적인 연설이나 회의에서는 북한을 북한 공산집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준비된 자료를 보며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북한을 가리켜 이북이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공식 회의 때건 비공식 대화에서건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이북은 이북이라고 북한을 입에 달고 계셨다. 그만큼 북한의 침략 위협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11.6대 박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알게 되자 첫마디가 이북이 알면 어떡하나 였을 정도다. 북의 도발과 남침 첩보들은 빠짐없이 내게 보고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에게 당부했다. 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 지휘관회의, 대간첩 대책중앙회의, 안보소 회의 등을 직접 주재했다. 12.6 이후 1980년 5월까지 미국, 일본 등 우방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두 6건의 남침 첩보가 입수됐지만 이번 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내용이었다. 12.6 직후인 1979년 12월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1980년 초에 남침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며 제보해왔었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도 북한이 1980년 1월경 도발할 위험이 높다는 첩보가 도착해 있었다. 우방의 정보기관이 우리에게 제공한 북한의 심각한 남침 징후 첩보는 그 외에도 5건이 더 접수돼 있었다. 나는 1979년 12월 하순에 미국 측 제보를 받자마자 즉시 최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최 대통령은 12월 25일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사정이 넘도록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때의 첩보는 1980년 5월 10일 내가 받은 첩보와 비교할 때 내용이나 출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통령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에 따라 1980년 1월 휴전선에 근접한 파주 지역에서 보병 2개 사단과 공군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위험한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자는 의미의 무력 시위였다. 1980년 1월 30일 최 대통령은 김종필, 김영삼 씨 등 정계 지도자와 언론계, 대학생 간부 등 약 8,000명을 초청해서 국군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참관하게 한 일까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의 남침 위협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12.6 이후 북한의 군사 동향에 관해 주영복 국방장관은 1995년 2월 21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일부에서 남침 위협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군부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12.6 사건 직후 정군의 비상전투태세 준비를 하다라고 동구권에 가 있던 오국열 총참모장이 급거 귀국하여 군사 정세 및 전략 분석을 한 바 있고 김일성이 당정군 전원회의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군으로 하여금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을 강화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전쟁 비축량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증가시키고 선박, 자동차를 동원하여 군수물자를 동원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육해공군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기동부대를 전방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역마다 비상열차를 대기시키고 휴전선에서 서울에 이르는 도로 옆에 설치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돌파하는 특공훈련과 도시 게릴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김일성이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하여 우리는 2개의 조선을 반대하며 금년 내에 남한에서 큰 봉기가 일어나 통일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고 휴전선 부근에서 총격전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5월 15일 북한군 수명이 남방 한계선을 넘어 아군 지피 20-30m 전방까지 진출했다가 조명 지뢰가 터져 도망간 일이 있고 간첩이 수차례에 걸쳐 침투해온 일도 있어 남침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자주
남반부 인민의 투쟁이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했는데 유병현 합참의장은 1988년 12월 20일 국회 광주특위 20차 회의에서 증언하며 김일성이 말하기를 남한에서 애국시민, 동포들이 봉기할 때에는 좌시하지 아니하고 지원할 것이며 남조선을 해방하겠노라는 말을 그 당시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당시 김일성의 그러한 발언들은 북한이 광주 사태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